안녕 반가워.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폭락장이야. 코스피가 5.1% 하락했고 국면 점수는 0.31이야. 이거 좀 심각하네. 자, 바로 가보자고.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원, 기관들이 1조 9천억 원씩 팔아치웠어. 이거 큰 손들이 동시에 발을 빼는 날이야. 이렇게 큰 손들이 동시에 팔면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어. 걱정스럽지 않나? 자, 그럼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해볼까? 큰 손들이 주식을 팔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팔기 시작하니까 거래량이 늘고 주가는 떨어지기 쉬워. 이거 주의해야 해. 자,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뜯어볼게. 그럼 오늘의 시장을 데이터로 쭉 뜯어보자. 코스피는 고점 대비 약 26%나 빠졌어. 이거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 다 같이 흘러내렸잖아. 지금은 최근 저점보다 12% 올라온 상태야. 근데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하긴 일러. 하락장에서는 중간중간 뿅 튀는 날이 있어도 덜컥 들어갔다 다시 물리기 십상이야. 조심해야 돼. 올라온 거지?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원을 팔고 기관들이 1조 9천억 원을 팔고 개인들이 4조 7천억 원을 사는 거야. 이거 봐. 완전 널뛰기야.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서 큰 손들이 돌아왔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. 이 시장 상황 이해 안 가는 거지. 코스닥은 어땠을까? 화면 코스닥으로 넘겨볼게. 외국인들이 2,100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1,700억 원을 샀고 개인들은 340억 원을 샀어. 코스피랑 방향이 같지 않더라고. 이거 중요해.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. 기관들이 사면 안정감을 줘. 개인들이 사면 좀 더 활기찬 시장 같아. 이렇게 코스피랑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장 색깔이 좀 더 복잡해지겠지. ETF 수급으로 바꿔볼게. 7월 31일 기준 외국인이 61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6,500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6,300억 원 순매수했어. 이거 외국인과 개인의 방향이 엇갈린 날이야? 이 점이 중요해.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사는 거지. 이래서 ETF 수급을 보는 거야. 전체 시장에 통째로 베팅하는 거니까 종목을 골라 담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. 수급받으면 팔 준비도 봐야지. 화면 대차잔고 추이로 바꿀게. 대차잔고는 빌려서 팔려고 쌓아둔 물량이야. 그래서 오르면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지금 153.4조 원 규모인데 최근 사흘 동안 0.4% 늘어났어. 이래서는 팔 준비가 더 쌓이는 거지. 걱정스러운 거야. 할 준비를 봤으니 이번엔 살 돈? 화면 고객 예탁금 추이로 마무리하자. 예탁금은 주식 사려고 대기 타는 돈인데 7월 16일 108.1조 원이던 게 7월 30일 104.7조 원으로 약 3.2% 줄었어. 이 돈이 줄면 시장 밀어올릴 힘이 빠지는 거야. 예탁금이 줄면 주식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만큼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. 자, 여기까지가 오늘의 시장이었어.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? 오늘의 매매 현황 가자. 화면이 차트 하나면 우리가 언제 사고 팔았는지 다 보여. 회색 선이 코스피 추세야. 그 위에 초록으로 칠해진 구간,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바닥턴 신호야. 코스피가 크게 빠진 뒤에 방향이 위로 꺾이는 바로 그 바닥 상승 초입 순간이지. 그리고 빨간 세모가 우리가 실제로 산 날, 파란 세모가 실제로 판 날이고. 여기서 중요한 거, 초록 신호가 떴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야. 그 위에 종목 점수랑 시장 국면까지 허락해야 실제로 사. 그래서 세모, 실제 매매가 초록 구간이랑 딱 안 맞을 때도 있어. 폭락장 한복판이면 신호 떠도 게이트가 맞거든. 오늘은 아직 바닥 상승 초입, 시장 도함수 반전, 신호는 안 켜졌어. 그래서 국면과 급등 확률로 판단할게. 국면 중립 약세, 점수 0.313는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이고. 이번엔 급등 확률 차트. 오늘 2.0%야. 근데 아직 문턱 70%에는 한참 못 미쳐. 약세장 기본은 관망이고 이 문턱을 넘어야 예외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직 못 넘었어. 그래서 관망했지. 참고로 이 신호 최근 60거래일 중 20일이나 문턱을 넘을 만큼 자주 떠. 그래서 이거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치고 꼭 국면이랑 같이 봐야 해. 사실 이 차트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거야. 실제 성적표랑 매매 이어서 보자. 성적표 좀 봐. 시작 자본금 10억 원 들고 시작했는데 지금 총평가액 10.36억 원이 됐다. 누적으로 3.59% 벌었네. 근데 좀 봐. 기간별로 보면 최근 일주일 마이너스 0.93%, 한 달 마이너스 2.65%, 석 달은 마이너스 8.41%. 그리고 오늘은 새로 담은 건 하나도 없어.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안 사는 거지. 현금은 9.07억 원 그대로 들고 있어.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야. 이거잖아. 참, 이거 실제 계좌 아니고 시뮬레이션인 거 알지? 참고만 해줘. 따라 사라는 거 절대 아니야. 진짜. 그럼 우리 모델은 지금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있을까?
우리 시뮬레이션이 매일 뽑는 강력 추천 목록이야. 먼저 어떻게 고르는지부터. 전체 4011개 종목을 싹 다 평가한 다음 상위 0.5%, 그러니까 20개만 매수 후보로 추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좋게 본 5개만 강력 추천으로 남겨.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한 종목이라고 부르는 거야. 자, 오늘의 1위는 롯데리츠. 종합 점수 0.983이로 그냥 압도적이야. 모델들 사이 의견 차이는 1.14%. 2위는 NH투자증권. 0.9808의 코스피 종목이고 의견 차이 1.59%. 3위 크래프톤. 0.9800의 의견 차이 1.99%. 3위 크래프톤. 0.9800의 의견 차이 1.96%. 4위 기업은행. 0.9796의 2.61%. 5위는 카카오뱅크. 0.9778의 의견 차이 3.61%야. 자,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의견 차이거든. 5 중에 모델들 생각이 제일 딱 맞아떨어진 건 롯데리츠를 의견 차이 1.14%. 제일 갈린 건 카카오뱅크를 3.61%야. 의견 차이가 크면 그만큼 이거 확실해 싶은 거지. 매매 규칙도 알려줄게. 목표 수익은 30%, 손절은 마이너스 25%. 30% 오르면 이익 챙기고 튀고 25%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끊어. 그리고 5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 확 떨어진 애는 갈아치워. 담을 차례가 오게니까 한 종목에 몰빵 안 하고 쪼개 담는 구조고. 근데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다시 한다. 이 5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늘 우리는 안 사. 아까 봤잖아. 시장 국면이 중립 약세의 급등 확률도 아직 기준 아래라. 진입문이 닫혀 있...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줄게. 이 그래프는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을 나타내는데 지금은 1848조 원이야. 근데 며칠 사이에 큰 변동이 있어. 먼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거 보이지? 외국인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팔다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야. 이래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지. 걱정스러운 분위기야. 시장별로 쪼개보면 온도차가 확 난다. 코스닥은 57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약 22.7% 빠졌어. 근데 코스피 쪽이 더 심해. 20거래일 전보다 30.9%나 줄었거든. 이거 좀 심각하네. 코스피가 이렇게 빠진 건 거시경제 상황이나 외부 요인들이 엄청 영향을 준 것 같아.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들의 수익성도 줄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어. 나머지 지표들은 오늘 큰 변화가 없어서 빠르게 훑고 가볼게. 사실 금리랑 수급이 좀 안정된 상태라서 시장 분위기도 좀 더 차분해졌어. ETF랑 레버리지 상품들 좀 주의해야 해. 이들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손실을 더 크게 볼 수 있어. 거기다가 환율도 좀 움직였는데 이건 외국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. 채권 시장도 좀 변동성이 컸고 이는 금리 변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어. 배당금은 안정적인 편이었지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좀 주의해야 해. 이평선과 저항선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주식들도 있어.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아졌어. 주도주 로테이션도 좀 일어나고 있어. 이 부분은 좀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. 자,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볼게. 주가 상황은 어떤가 볼까? 미국 증시는 직전 거래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플러스 1.00% 올랐고 S&P 500도 플러스 0.70%, 다우는 플러스 0.53%로 상승세야. 금은 4,111달러로 하루 만에 0.00% 올랐어. 이런 상승세는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이지.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랐으니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. 금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을 거야. 금리 오르는 거 걱정스럽지?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더 비싸지니까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. 그래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. 오늘 미국 10년물 금리는 4.745, 한국은 4.259%야. 이 정도 차이가 있어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. 비트코인도 볼까? 62,710달러로 하루 전보다 1.2% 내렸어. 근데 구간 전체로 쭉 넓혀보면 약 23% 빠졌어. 앞으로 조심해야 할 날짜들 짚어볼게. 옵션 만기일이 8월 13일이야. CPI 소비자 물가도 그날 나와. PPI 생산자 물가는 그 다음 날인 8월 14일에 나온다. 각각 10일, 10일, 11일 남았어. 이 날짜들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겠네. CPI랑 PPI는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 값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걸 두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. 그러면 빌린 돈이 더 비싸지니까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겠지.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니 거래량도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겠어. 자, 이제 이 날짜들 주의하면서 시장 움직임을 잘 지켜보자. 오늘 내용 쫙 정리해볼게. 우리 시뮬레이션은 누적 3.59% 수익 상태고 오늘 시장 국면은 중립 약세, 점수 0.313이야. 급등 확률이 2.0%로 아직 기준 아래라 예외 조항이 안 열렸어.
그래서 오늘은 신규 없이 지켜봤지. 핵심은 딱 하나야.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. 다음 CPI 소비자 물가 결과 나오기 전까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. 다시 말하지만 이거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 권유 절대 아니야.